안녕하세요. 마포서울로 송덕호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사전투표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께서는 내일 모레 이제 이틀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뿐이 남지 않은 투표일 그날 가셔서 꼭 투표를 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일찌감치 후보를 누구를 찍을지 이미 결정을 하셨던 분들일 거고요. 좀 늦게 투표일 날 하시는 분들은 물론 후보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일 날 하는 것이라도 투표는 맛이 난다 이렇게 해서 투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오늘 저희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포에 출마한 후보들, 주요 후보들에 대한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오늘 방송을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갑 지역에서는 노웅래 후보, 그리고 강승규 후보, 마포 을 지역에서는 정청래 후보, 김성동 후보, 오현주 후보, 이렇게 5명의 후보에 대한 공약을 중심으로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100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한 통에 100원의 이용료 들어갑니다. 짧은 단문만 가능하고요. 길게 보내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마포 FM 정치 어플리케이션인 CR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보일 경우 국번 없이 1339로 꼭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예방수칙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우선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청취, 사연, 공지사항까지 한눈에 보고 들을 수 있는 마포 FM의 앱 CR.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혹은 구글마켓에서 마포 FM CR을 검색 후 다운로드해주세요. 함께하는 방송 마포 FM. 21대 총선 특집 마파람 시간입니다. 마파람, 마포 주민의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해서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좀 특집 형태로 꾸며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포 갑, 마포 을 지역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이 코너를 위해서 저희 마포 FM 장지웅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웅 씨 투표하셨어요? 저는 지금 토요일 날 투표하고 왔습니다. 토요일 날 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셨죠? 이번에는? 네, 이번에 굉장히 높은 투표율 사전투표 첫날부터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저도 투표를 하러 갔을 때 꽤 기다렸다가 투표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정당, 위성정당으로 빚어졌던 논란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그 중도층에게 관심을 좀 자극하는 요소였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중 PD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덕분에 매번 선거 때마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 너무 네. 감사합니다. 선거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네. 풀어볼 텐데요. 먼저 마포 갑 지역의 이 공약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포 갑 지역은 지금 노웅래 후보, 네. 강승규 후보가 지금 출마해 있는 상태인데 네. 이 두 후보가 이번이 세 번째 서로 맞붙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맞붙는 거고 세 번 다 제 기억에는 노웅래 의원이 아마 이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니요, 세 번 다 이긴 건 아닙니다. 네, 한 강승규 번, 후보가 강승규 18대 때, 이 노웅래 후보를 젖히고 국회의원이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19대, 20대 때는 강승규 후보가 이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그때 뭐 이 개파 정치 뭐 거기에 대한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죠. 문제를 제기하고서 이 정치계를 은퇴를 했었어요. 네, 탈당도 하고. 그래서 이번 선거 공보물이 앞장부터 강반장이 돌아왔다라는 슬로건. 이게 돌아왔다. 나름 슬로건인 것 같아요. 네, 슬로건이에요. 네. 네, 다시 돌아왔다. 네, 그런 슬로건을 지금 내걸고 있죠. 네. 어쨌든 세 번째 붙는 겁니다, 이번이. 네, 이번 세 번째 붙는 거고, 여태까지 전적은 2대1. 네, 노웅래 후보가 두 번을 이겼죠. 네. 한 번 1대1이 있군요. 이번이 세 번째 붙는 거니까. 네. 그렇겠네요. 네. 네. 자, 오늘 어쨌든, 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웅래 후보는 이번이 4선 도전이에요. 네, 이번이 4선 의원을 도전하는 케이스인데요. 네. 사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3선 의원이었고 이번이 4선 도전이라서 사실 경선 당시에 경선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선을 결국 치르고 올라온 케이스예요. 네. 뭐 어쨌든 민주당이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노웅래 의원 뭐 4선 의원이고 사실 강승규 후보가 굉장히 맹공을 퍼붓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네, 세습 정치. 그 부분이 공보물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 세습 정치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을 정도로 어쨌든 지역을 굉장히 잘 아는 후보라고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건 노웅래 후보가 강승규 후보보다는 다소 비교 우위에 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웅래 후보는 강승규 후보에게 철새 정치인이다. 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죠. 네. 자, 뭐 그런 건 뭐 다 차치하고. 네. 오늘은 공약만 중심으로 한번.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노웅래 후보가 지금 강승규 후보에게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나 강승규 후보가 노웅래 후보에게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정책적인 부분이 아닌 이유를 사실 보면 이 공보물 속에서 사실 비슷해 보이는 공약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결국 공약에서 차별성을 두지 못하다 보니 그러한 네거티브가 좀 적용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자, 하나씩 한번 보죠. 일단 노웅래 후보의 공약 5대 공약이라고 해서 공약을 지금 내놨어요. 네, 메인에 해당하는 공약인 것 같아요. 네. 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되게 조감도라 그러나요? 요 이쁜 디자인까지 포함해가지고 넣은 첫 번째 공약이 이 마포 유수지에 한류 K-팝 복합 공연장을 건립한다라는 이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 공연장만 건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문화발전소와 홍대, 신촌 이렇게를 엮어서 문화예술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름이 K컬처 밸리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약으로 나와져 있는 노웅래 후보가 아마 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공약으로 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 공약은 사실 20대 국회의원 나왔을 때 그때도 메인 공약이었어요.
네. 이미 이 공보물에도 사실 적혀 있지만 19년도에 이미 설계비가 33억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 2024년에 이미 완공이 될 예정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마포 주차장 네.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마포 나루터죠. 네, 조선시대 네, 그쵸. 마포 나루터인데 거기 이제 마포 주차장 위에 네. 거기다 이제 복합 공연장을 대규모 복합 공연장을 만들겠다. 네. 뭐 그렇게 해서 강남에 네. 이 예술의 전당이 있으면 같이. 예, 강북에 이 마포의 예술의 전당 같은 이런 곳을 만들겠다. 뭐 이거죠. 네. 어쨌든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운 공약은 아니라고 좀 봐야죠.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인지 여기에 네.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더 꾸미는 내용을 더 넣어놨어요. 친환경 관광 코스를 연계해서 한강과 네. 연계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져 있는데 음, 사실 뭐 마포대교에 파사드 조명을 설치한다거나 스카이리프트를 설치한다는 게 친환경 관광 코스와 이제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스카이 리프트 약간 뜬금없습니다. 네. 가능은 할지 스카이리프트.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 네. 시내에 설치를 하는 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 5대 공약 중에 두 번째가 청년 창업의 메카? 네. 공덕역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라는 아주 대단한 네. 공약을 하나 가져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청년 창업 혁신 타운이 올해 5월에 개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혁신 타운을 기반으로 해서 300여 개의 청년 기업을 입주시키고 네. 이 안에서 확보된 예산들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공덕역 주변으로 해서 서울 창업허브도 네, 이미 있죠.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제 이쪽에 신용보증기금에 청년 창업 혁신타운이 이미 조성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조성이 돼서 아마 이게 빠르면 올해 개소를 할 거예요. 올해 5월에. 네, 아마 그래서 여기 공약집에도 사실 공약집에는 절대로 이제 허황된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적어서는 안 되거든요. 선거법상. 그래서 정확하게 올해 5월 개소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5월 개소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미 다 결정된 내용인데 그렇죠. 네. 이걸 공약집에 뭐 새로운 것처럼 넣는 거 이것도 크게 뭐랄까요? 좀 효과는 큰 없어 의미가 보이는. 있나. 네. 근데 이제 노은혜 의원의 전체적인 공약집을 보면 사실상 공약에 할애한 비율만큼이나 네. 본인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적어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네. 끊어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싶었던 것 이제 같아요. 전 20대 국회에서 네. 내가 중심에 두고서 해왔던 공약이니까 네. 올해도 21대도 되면 계속 그렇죠. 이어가겠다. 음. 뭐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강남에 버금가는 명품 교육 도시. 네, 이게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강북 교육 1번지라는 슬로건으로 종로학원의 본원을 유치한 것에 이어서 이걸 기반으로 명문 에듀시티를 조성하겠다라는 지점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민주당의 중앙당 당론과 좀 배치되는 공약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중앙당 당론은 어쨌건 사교육을 좀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교육 정책을 좀 펴고자 하는데 네. 이건 지금 학교가 아니라 학원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에듀시티를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인식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쩌면 중앙당과 배치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예전에 이제 아현동이죠. 아현동 네.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네. 주민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보낼 학원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데 아마 그런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좀 반영한 그런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딜레마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교육 특구를 만들겠다.
네, 라는 것도 교육 있어요. 특구.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유심히 봤던 게 창의 융합적 사고가 배양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이름의 공간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 간단한 설명을 보면 뭐 3D 프린트와 같이 뭐 이런 기구들이 구비된 창작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해요. 네. 근데 요게 이제 그 뭐 지금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AI나 로봇, 빅데이터 이런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건 좀 신선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이커 스페이스가 사실 마포에도 몇 군데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런가요? 네, 몇 군데 좀 있죠. 근데 사실 이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메이커 운동이 활발하지는 않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그 사동공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교육특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인데요. 네. 이 교육특구가 아무데나 교육특구가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럼요. 네. 이 교육특구 되려면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뭐 쉽게 이 교육특구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뭐 사선 의원이 되면 가능하려나요? 물론 뭐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어쨌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는 어쨌건 노웅래 의원이 교육특구를 만들겠다라는 이 공약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더불어행복한 마포 공감시대. 네. 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런저런 좀 복합적인 복지 정책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심히 좀 눈에 좀 띄는 공약들은 이제 경의선 숲길공원 정구간에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는 것, 네. 그리고 안정적인 임신, 출산, 양육 환경을 위해서 육아 든든 센터라는 것을 확충한다는 것과 네.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걸 공약들을 다 묶어 놓은 거네요. 네, 여기는 좀 그냥 복지 정책들을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국회에 대한 정치 혁신을 하겠다. 네, 요거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여기에 세비를 삭감하겠다라는 건가요? 네, 여기 적혀 있는 건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일하지 않는 만큼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 네. 지난 국회에서 이미 코로나19 터지기 이전부터 그 소수 정당들이 요구했었던 지점이었었는데 이제 대형 정당 두 개가 네. 진행하지 않았던 법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공약으로 요구에 들어왔다는 게 좀 재밌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뭐 일하지 않고 세비 받아간다는 뭐 비판이 많죠. 네. 네. 사실 근데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건 뭐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없었어요. 방향이 좀 달랐을 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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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큰 공약이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역 공약이 동마다 공약을 다 지금 제시를 했어요. 네. 네, 이거는 모든 국회의원 지금 마포구에 출마한 모든 국회의원의 후보들이 다 가지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지역 공약들인데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지역 공약이 내용을 보면 너무 디테일해서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구청장이 할 일인지 좀 헷갈리는 지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뭐 아무래도 지역을 이렇게 잘 안다. 그런 걸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어쨌건 뭐 선거 표를 주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내 지역을 잘하는 사람에게 한 표를 더 행사하고 싶어지는 뭐 욕구 혹은 그런 마음들은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동마다 이 공약들을 네, 다 제시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많은 공약들을 어떻게 할까요? 네. 중에서 좀 이렇게 유심히 좀 눈에 띄는 공약들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공통으로 들어와 있는 좀 노웅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동 공약들 중에서 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각 동들의 육아체육 복합 공간이라던가 주민문화체육 복합센터 이런 것들을 건설하겠다라는 공약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아현동의 아현시장에 도시형 명품시장을 육성한다거나 혹은 공덕시장의 재개발을 통해서 어떤 복합 쇼핑몰을 유치한다거나 도화상점과 주변을 도시재생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도시형 시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공약들도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노웅래 의원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네요. 네, 그런가요? 너무 많이 썼는데요. 네, 그럼 그만큼 또 반대편 후보에게 써줘야죠. 네, 이 반대편 후보에게 그만큼 쓰려면은 이틀에 끊어갈까요? 이틀에 끊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20분, 15분 가까이 지금 노웅래 후보에게 얘기가 많이 할애를 했군요. 했는데, 네, 노웅래 후보 정말 이틀에 끊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네, 노웅래 후보의 공약을 그럼 좀 조금 더 더 들여다보죠. 해볼까요? 네, 네. 사실 마포갑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이 관련한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 공통적으로 이제 이 지역의 마포갑 지역의 이슈로 됐던 게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K-팝 복합 공연장이었었고 네. 두 번째가 이 만리제역과 서부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데 역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네.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음. 만리제역. 네. 이게 공덕동을 지나는 곳인 것 같은데 그 네네. 사이에 있는 역을 만들겠다는 것 만리제역. 같은데 네. 신안산역인데 네. 만리제역이 좀 경제적인 타당성이 좀 낮거든요. 일단 꼭대기에 있고 언덕 꼭대기에 있으니까 굉장히 어이쿠.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 돼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경제적 타당성이 너무 낮아서 이게 추진이 안 됐던 거예요. 네, 이걸 다시 그런데- 추진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두 후보가 다 내놓고 있는 거죠, 공약을. 네, 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물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국회의원의 중요한 어떤 업무의 일환이지만 네, 이것이 국회의원이 어쨌건 지역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기도 해요. 네, 네. 자, 뭐 하겠다는데요, 뭐. 네. 네,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재밌는 공약을 하나 더 보자면 신수동에 보면 네, 경의선 숲길공원 서강대역 부지에 카카오 프렌즈 등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좀 지역 공약이라서 좀 작게 써져 있어가지고 여차하면 놓칠 수도 있는 공약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인가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의선 숲길공원 서강대역 부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네. 근데 이제 이 테마파크가 어떤 주민들이 요새는 주민축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주민들이 만드는 형태의 테마파크는 아니고 제 카카오 프렌즈면 어쨌건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대기업들과 손을 잡고 이런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보면 이게 민주당의 당론이랑 좀 어긋나는 지점들이 꽤 많이 보여가지고 이게 그러게요. 네. 사선을 도전하는 의원의 자신감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네요. 자, 네. 이 농례 의원의 이 공보물을 보면은 네. 중앙 공약이 없어요. 아, 그쵸. 이게 참, 어쩌면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중앙당 공약은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봐라. 나는 내 네. 거 홍보하겠다라는 네. 내용이기도 하죠. 아니 사실 국회의원이면은 이 국회에서 전국적인 사안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적인 사안을 다루게 되는데 그 국가적인 사안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 개인의 생각이 없다라는 건데, 네, 이런 부분은 전 좀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사실 공약집 앞부분에 있기는 하지만 의원 네. 생활하면서 이제 진행했었던 몇 가지 좀 중요했던 포인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되면 똑같이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사실 사선 도전하는 거면 3선이면 벌써 12년 하신 거잖아요. 이 지역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해왔던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걸 보면서 대중 이제 유권자들이 충분히 자신을 판단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길목에 있거든요. 네, 코로나19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국회의원의 네, 개인 비전이 없다는 건 네, 제가 보기엔 좀 약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런 부분이 이제 저도 이 4차 산업과 관련한 부분에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를 할애한 공보물에 보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데이터 3법 통과를 주도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아마 이 데이터 쪽, IT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시면 좀 더 관심 있게 보셨을 거고 아마 일반 시민분들도 이 법이 처리될 때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그 데이터 3법이라는 게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 네. 요약하면 그 가명 정보라 그래서 이 개인 정보와 익명 정보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면 동의 없이 삼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법률안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지금 통과하는데 주도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지점인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네. 생각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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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네, 강승규 후보. 네, 강승규 후보의 공약을 좀 짚어볼 텐데요. 네, 네. 잠깐 좀 쉬었다가 네. 네,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펭수입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 꼭 하실 거죠? 그럼요. 18년을 기다려온 첫 선거니까. 펭수가 축하합니다. 펭수 해야죠. 내 사업 시작하고 첫 선거니까. 대박 대박. 어이 응원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기 태어나고 첫 선거니까. 아기는 제가 보겠습니다. 까꿍. 물론이죠. 은퇴하고 나서 첫 선거니까요. 제가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첫 선거란 마음으로 정책은 꼼꼼하게, 선택은 신중하게. 두근두근 첫 선거 모두 첫 출발. 공익광고협의회. (2020년 3월 22일) 우리나라 전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5. 개인 물품 사용 및 건강수칙 지키기. 참고로 격리장소 무단 이탈, 격리 거부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100.7MHz 마포 FM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송도커의 마포석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21대 총선을 맞이해서 21대 총선 특집 마파람, 마포 주민의 바람이라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마포 갑 지역의 주요 후보, 두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저희가 노웅래 후보의 공약을 좀 훑어봤고요. 네, 기호 2번 강승규 후보의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승규 후보가 19대, 20대 마포를 떠나 있었죠, 사실은. 네, 떠나 그랬었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뭐 역시 공약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공약을 중심으로 사실 강승규 후보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노웅래 후보와는 좀 별개로 이제 공약에 좀 더 많은 용지를 할애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약에. 네. 자,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강승규 후보는 플랫폼 도시 마포, 플랫폼 도시 마포를 좀 공약의 핵심으로 좀 잡은 것 같아요. 네. 플랫폼 도시, 플랫폼 도시라고 잡은 거는 이게 지금 마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 네,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보면 무언가 합치고 뭔가 이렇게 좀 고밀도로 이렇게 집약하는 내용의 좀 공약들이 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강승규 후보의 공약은 핵심이 경의선 숲길이에요. 네. 네, 마포 공약 1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경의선 숲길 2단계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혹시 1단계 프로젝트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이거 2단계 프로젝트는 강승규 후보가 만든 거예요. 네. 제가 열심히 찾아보는데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네. 어디서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단계 프로젝트라고 한 것은 지금 경의선 숲길공원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공원으로 다 만들어졌죠. 네. 이 공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한 이제 공원으로가 아니고 그 경의선 숲길을 이용해서 2단계 프로젝트를 자기가 좀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뭐 대학가들을 좀 연결하고 거리화가나 버스킹 공연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내용의 공약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근데 지역에 실제로 좀 다니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는 버스킹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라던가 그 주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몸살을 좀 앓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을 그곳에서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이 이제 반길 수 있는지는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약에 대한 그림을 보면은 저는 이제 경의선 숲길, 마포에 있는 경의선 숲길이 예전에는 거기가 이제 경의선 기차가 다니면서 마포를 남북으로 갈라놨거든요. 그래서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장애였어요. 근데 이제 경의선 숲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경의선 숲길이 남과 북을 통합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의선 숲길을 그냥 공원으로 놔두기보다는 경의선 숲길을 통해서 마포의 남과 북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이 기능을 좀 경의선 숲길에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평상시에 했었는데 아마 비슷한 생각을 이 강승규 후보도 좀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쓰여진 것과는 또 다르게 더 깊게 만들어진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경의선 숲길 2단계 프로젝트가 공약 1호고 2호가 경의선 숲길의 페스티벌을 하겠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저희 마포 FM 입장에서는 좀 놀랄만한 좀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 10월에 사실 이 시기에 여기서 10월 전후로 다양한 형태의 축제들이 이게 크게 작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걸 하나의 축제로 통합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공약이 2호 공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포에 경의선 숲길이 있는데 이 경의선 숲길에 숲길에서 이제 사실 페스티벌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마포 경의선 숲길 양쪽으로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주택가라서. 그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합해서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공약을 보면은 공약 5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의선 서강대역 이쪽에 4차 산업 플랫폼으로 이것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공약 3호가 아니고 공약 10호네요. 공약 10호가 공덕시장 일대의 롯봉기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사실 공덕시장도 이제 공덕역하고 같은 축선상에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경의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요한 포스트를 쭉 연결해서 경의선 숲길이 뭔가 역할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좀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저희 본부장님이 더 이게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 어떤 공보물을 받아보고 정책을 보았을 때 사실 라인도 라인이지만 결국 이 모든 강승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약의 전체적인 맥락은
통합인 것 같아요. 통합. 네, 네. 그래서 뭐든지 일단 다 묶어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담보로 하고 싶어 하는 듯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호 공약의 그 서강대학의 4차 산업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거 사실 지금 각 대학들마다 산학협력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가적인 플랫폼이 더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산업, 창업, 보육센터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또 효율성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공덕시장 일대 어떤 롯본기형의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뭐 결국은 특히 요 구체적인 공약에 보면 시장 재생 랜드마크 빌딩을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네. 시장을 시장을 살리고 싶은 건지 이 빌딩을 세우고 싶은 건지도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공덕시장이 재개발 사업이 뭐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재개발 방향을 잡아갈지는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결국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재개발 문제는 항상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슬기롭게 풀어가는 힘이 좀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구의원이든 다 필요하겠죠. 네. 어쨌든 뭐 그 공덕시장 일대에 롯본기형으로 재개발하겠다. 일본 네. 롯본기. 사실 일본에 있는 이 롯본기는 엄청나게 좀 규모가 큰 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공덕시장 일대를 롯본기형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롯본기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만을 좀 착용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네. 사실 만약에 당선이 돼서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주민들에게 아마 이 롯본기형 재개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럼을 구성해서 네. 네, 소통하겠다고 네, 이렇게 좀 해놨죠. 네. 네. 이 재개발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토론이 어떤 형식적인 절차로만 작동을 하고 결국은 항상 이제 행정력을 이용해서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어떤 당선자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좀 의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 가장 중요한 공약은 어쨌든 경의선 습기를 네. 공원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근기에 가장 중요한 공약의 흐름인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또 다른 공약들도 좀 짚어보죠. 그 외에 네. 이제 노웅래 후보와 가장 충돌하는 첫 번째 지점이 이 네. 마포 유수지 한류 공영 관광 컴플렉스 계획의 허화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공약입니다. 네. 네, 공약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슬로건과 같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게 진행되고 있는 이 마포 유수지에 건립되고 있는 아까 노웅래 후보의 그 K-팝 그 복합 공연장의 네. 효율성이나 적절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으로 지어져야 되지 마포구 예산으로 지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네. 이것이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보았을 때 검토해 보니까 괜찮네 싶으면 계속 건설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지를 좀 남기고 있는 그런 공약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그 노웅래 후보가 네. 공약으로 제시한 그 한류 공연 이 컴플렉스. 네. 이 계획도 사실 지역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네.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네. 아, 그런가요? 네. 사실 노웅래 후보의 좀 비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K-팝이 워낙 이 전파력도 굉장히 크고 이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는 어떤 권력자들이 하나둘은 아닌데 이게 그냥 사실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운영이 가능한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건설에 대한 두 후보 모두 건설 혹은 건설을 막겠다라는 계획만 있을 뿐이지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비전 혹은 네.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뭐 대규모의 공연장을 세우면 네.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컨텐츠는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는 되게 이제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것을 공연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걱정이죠. 네.
그리고 또 네. 어쨌든 강승규 후보는 이 노웅래 후보의 이 K컬처 밸리, 네, 이 공약이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 충돌까지는 아니고 이제 비슷한 공약이지만 지역이 다른 공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네. 노웅래 후보도 그 종로학원을 기반으로 해서 명품 에듀도시, 에듀구, 에듀시티, 네, 에듀시티를 만들겠다고 했었죠. 그 강승규 후보 같은 경우는 대흥과 염리동을 제4의 학원가로 건설하겠다라는 네. 내용의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마포구 대흥역 주변으로 해서 네. 학원가가 조금씩 조성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조성이 되고 있고 마포의 이제 공덕동, 아현동 일대에 큰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교육 수요를 갖추고 있는 젊은 이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네. 아이들을 보낼 학원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대흥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몇 개의 강남에 있는 명문학원이라고 하는 곳들이 몇 개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네, 여기도 이 강승규 후보의 공약에도 교육특구 지정이 자그맣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근데 어쨌건 두 후보 모두 노웅래 후보도 그렇고 강승규 후보도 그렇고 이 학원을 중심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거에 교육특구를 자꾸 연결시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바람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에요. 좋은 학원이 들어오고 좋은 학군이 형성되는 거. 네. 네. 이 아파트 가격은 학군하고 연결되거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완전히 학군과 동일하게 이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집값과 연결되는 지점도 있는 거기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군이 좋으려면 학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형 학원. 대형 학원, 명문 학원이라는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있어야지 그 지역에 학군이 형성되거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포가 늘 이 얘기되고 있는 게 선거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포에서 크다가 고등학교가 되면은 다른 데로 이사 가더라. 맞아요. 네, 강남이나 목동으로 이사 가더라. 좋은 학원이 없어서 그런다. 네. 그런 얘기가 늘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포에 좋은 학원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현안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의 공약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학원을 유치하겠다. 좋은 학원을. 특히 좋은 학원, 대형 학원을 유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근데 그 장중 씨가 또 학원가에서 또 여기 오기 전에 했었잖아요. 네. 1년 반, 2년 했었죠. 근데 이 학원을 정치인들이 유치할 수 있어요? 사실 불가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원은 어쨌건 말 그대로 사설 기업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 그 위치에 두고 싶으면 두는 거고 아니면은 아닌 거지. 물론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땡겨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아마 두 후보 다 그런 얘기겠죠. 어떤 대형 학원의 어떤 운영진들과의 뭐 미팅이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을 어필하겠죠. 마포 지역에 이만큼의 지금 수요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 대형 학원이 들어왔을 때 너희가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것들을 어필해서 아마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뭔가 좀 특혜를 줄게. 그렇죠. 그 부분이 문제죠. 이래야지 유치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마포에 충분한 수요가 있으니까 이리 오면은 학원이 잘 될 거야. 그렇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원 원장이면 이미 다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특혜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사실 특혜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만약에 가능한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특혜라면 뭐 새로 들어오는 학원들에게 어떤 뭐 임대료를 감면한다던가 세금을 임시로 감면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지금과 같이 어쨌건
주민들이 학원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분위기는 어쨌건 사교육보다는 어쨌건 공교육이 좀 더 믿음직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어쨌건 마음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형 학원들에게 그렇게 특혜를 주기에는 눈치 보이고 쉽지 않죠. 네. 눈치 보이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할 수 없어야 하죠. 할 수가 없죠. 이 사설 학원이고. 그럼요. 하지 말아야죠. 사설 학원인데 거기에 어떻게 특혜를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대학 이 학원을 유치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노웅래 후보의 공약집에 보면 입시명문 종로학원의 본원을 유치하는 걸 주도했다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럼 또 이런 거 보면 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희가 보도만 가능했다면 취재했을 텐데요. 아니, 사실 이 대형 학원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는 이쪽에 오면은 돈이 되겠다, 사업이 되겠다. 그렇죠. 이런 판단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럼요. 이게 이 와달라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학원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은 제가 보기엔 별 의미 없는 공약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대한민국이 새로운 어떤 단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학원가예요. 어느 동네나. 신도시만 가봐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이제 공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공교육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서 학원이 필요 없게 만들겠다. 사실 이게 나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더군다나 마포구청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들이 있는데 국회의원 후보들이 오히려 공교육을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어쨌든 두 후보가 다 학원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좀 길게 얘기가 좀 나와버렸네요. 또 볼만한 세 번째 또 부딪히는 지점. 이거는 부딪히는 게 아니라 동일합니다. 만리제역 신설은 강승규 후보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조금 공약에 대한 설명이 하나 구체적인 부분이 좀 담겨 있어요. 아까 지하철 이용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여기에 공덕 자이, 삼성 레미안 2차, 아현 1구역 재개발 등 유입된 신규 인구의 지하철 이용 수요가 늘어나서 이걸 소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한 단계, 한 발자국은 좀 더 나간 판단이 좀 들어가 있네요. 이게 이제 재개발이 되어서 그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지면 혹시 유입된 인구들이 더 많이 생길지는 모르죠. 예전에 저희 시간에 이제 강승규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강승규 후보에게 이제 이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만리제역을 주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주변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할 것을 보고서 역을 이쪽에 신설하겠다? 이게 쉽지 않죠. 사실 순서가 반대여야죠. 그렇죠. 뭔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수요가 필요하니까 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판단을 서야 되기는 한데. 자, 그리고 또 어떤 또 공약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외에 마포 감염병 긴급 대응 119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완전한 구청장 또는 구의회 의원의 공약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국적인 형태의 감염병 긴급 대응 시스템 이러면 모르겠는데 마포구라는 이름을 달아두고 나서 보니 이게 정말 마포구만을 위해서 움직일 국회의원인가라는 질문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니까 지역 차원의 좀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감염병이 지금처럼 이제 확산이 되면 이게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죠.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고 질본이라는 곳이 만들어지면서 이 전국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공약이 공약으로서의 어떤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거는 좀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사실 냉정하게는 있으나 마나한 공약이고 이건 그 디자인의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한 줄을 더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까지 자아낼 정도로 사실 불필요한 내용이지 않았나 싶기도 네, 합니다. 뭐 그렇진 않겠죠. 네. 네, 너무 강력하게 얘기했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웬만한 공약은 좀 다 본 것 같아요. 네, 공약 외에도 뭐 사실 재밌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이 18대 국회의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8년 전이죠. 8년 전이죠. 네. 8년 전 때에 본인이 했었던 어떤 내용들도 같이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아, 그랬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미디어법 대표 발의를 하신 분이 이분이시더라고요. 네. 네, 종편의 개국의 토대를 마련하셨던. 네. 네, 요 분인데. 사실 18대는 너무 지나간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옛날 너무 얘기죠. 지나간 얘기를 지금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18대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네. 것은 그렇게 좀 많이 호소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근데 사실 만약에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 18대라는 표현을 그냥 읽고 지나치고 그 아래의 본문만 보게 된다면 이 사람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공보물에 이런 내용이 어쨌건 들어가 있는 건 어쨌건 현역이든 전 의원이든 국회의원을 해봤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후보들의 특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강승규 후보는 서울시당에 공약은 넣었는데 역시 강승규 후보도 중앙 공약이 없어요. 네, 이게 어떤 요새의 국회의원 후보들의 트렌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렌드. 어째 뭐 시당 공약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전국적인 공약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지역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후보들이 계속해서 공약을 이런 식으로 내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당의 총선 공약도 보면 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강승규 후보는 분명 미래통합당인데요. 그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형태의 그 시당 공약들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사실 유권자 입장에선 어찌 보면 이놈을 뽑아도 똑같고 저놈을 뽑아도 똑같아.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차별화되기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서울시당의 공약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그 2030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AI나 빅데이터, 뭐 핀테크 융합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좀 유사한 편이고 그 안심센터를 운영한 등 특히 이 노웅래 후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공약 중에 하나가 요거더라고요. 원룸 다세대 주택 관리사무소의 안심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2030 여성들의 불안, 불만, 불쾌한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물론 뭐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도배 청년 통장. 이게 이제 그 한때 그 녹색 창에 실시간 검색어로도 오른 적이 있었던 그 통장인데요. 이거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청년 통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네,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거를 대폭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든 마포 갑 지역의 두 후보의 공약을 좀 약간 비판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네. 그러게요. 비판적으로 살펴봤는데 사실 두 당의 후보들의 차별성을 찾기가 좀 어려운. 그게 제일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노웅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공약을 내지 않더라도 유리하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은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강승규 후보 입장에서는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참신한 공약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를 좀 아쉬움을 좀 표현해 봅니다. 네. 사실 양당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한쪽은 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한쪽은 보수적인 정당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당의 이 다른 모습이 좀 눈에 띄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고 그냥 색깔만 달라요.
이게 아마 어쩌면 중앙 공약이 아니라 지역 공약으로만 보여져서 선거 네. 공보물이 보여져서 더더욱 그래 보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 두 당에 이렇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헷갈려요. 네,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 뽑고 뭐 악수 한번 더 한 사람 뽑고 뭐 이렇게 네. 되는 거겠죠. 네, 누가 누군지, 누가 네. 더 우리 삶을 책임질지 그 판단이 안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판단이 안 쓰니까 말하는 대로 아는 사람, 좀 좋은 사람 같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이제 뽑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회 전체에 대한 비전이나 지역에 대한 비전 뭐 이런 게 이제 보이지 않고 뭐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그 방향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지금 비판적으로 전체적인 공약들을 살펴보고는 있지만 어쨌건 투표를 아직 안 하셔서 이제 투표를 하시고자 하는 이제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누가 더 나으신지는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네. 둘 다 별로니까 안 뽑아야지 이러면 좀 곤란해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담아봤는데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다. 네.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잘 모르겠다. 그래서 꼭 내가 투표를 해야 되느냐? 네, 그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정치적인 근데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그렇게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사실 집권당 입장에서는 유리해지고 야당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니까 더욱 어떤 이런 양당제 시스템이 더 공고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까요?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틀에 걸쳐서 하게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마포 갑의 공약만 했는데 네. 내일 마포 을의 네. 공약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포 갑 지역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주요 후보 2명의 공약만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약집을 쭉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생각이 드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중 PD였습니다. 네, 여러분 투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 구별이 잘 안 되고 차별화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투표는 꼭 하시고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의 의무입니다. 꼭 투표장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